만나면 좋은 친구 MBC. 강릉과 삼척에서 건설 중인 신규 석탄 화력 발전소. 모래가 깎이고 도로가 부서지는 등 앞바다가 훼손되고 삶의 터전이 파괴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강릉과 삼척 주민들의 절반 이상이 반대한다는 여론조사를 비롯해 바다 환경을 지키자는 캠페인과 퍼포먼스까지 등장하는 등 건설 중단을 요구하는 다양한 목소리와 현장의 모습을 집중 조명해봅니다. 도전 전통 의상 모델. 원주에서 어르신을 대상으로 전통 의상 모델 선발 대회가 열렸습니다. 색소폰 연주와 전통 홀리의 퍼레이드를 비롯한 식전 행사와 어르신들의 한복 패션쇼를 관람할 수 있는 실버 모델 선발 대회 소식을 만나봅니다. 기무부대의 옛 관사였던 건물이 문화공간으로 변신했습니다. 방치됐던 공간을 리모델링해 시민과 예술가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한 춘천예술촌. 예술인에게는 안정적인 창작 공간을 제공하고 시민들에게는 가까운 곳에서 문화예술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곳인데요. 강원도는 물론 전국에서 온 작가들로 입주 경쟁이 치열했다는데 새롭게 태어난 춘천예술촌을 소개합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7월 6일 수요일 생방송 강원 365 김영석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명수입니다. 네. 요즘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은 비의 양이 내리면서 운전하기도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강원도 전체에도 지금 비구름이 쫙 덮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 철원, 화천, 춘천, 원주, 횡성, 홍천 지역에는요, 지금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강원도 지역의 빗줄기는요, 늦은 밤부터 약해집니다. 강원 영서 지역의 경우 내일 오전에, 강원 네. 영동 지역의 경우는요, 내일 새벽부터 비가 그친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 비가 내리는 동안 천둥, 번개를 동반 또 돌풍까지 몰고 오는 시간당 30에서 50mm 사이에 아주 강한 비가 내릴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호우특보까지 발효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네, 예.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지역에 계신 분들이라면요, 미리미리 대피를 해두시는 것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돌풍과 벼락에 피해 입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셔야겠습니다. 네, 오늘도 1시간 동안 생방송 강원 365에서는요, 시청자 소통 채널 활짝 열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댓글과 메시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먼저 카카오 친구 말씀을 드립니다. 카카오 친구, 카카오 검색창에 강원 365 입력하시면 친구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 친구를 통해서 편하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는요,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실시간 스트리밍이 진행 중이니까요, 댓글로도 소통 많이 부탁드릴게요. 네, 자, 첫 소식 출발하겠습니다. 어디서 전해졌죠? 네, 영동에서 전해진 소식입니다. 이 강원도 삼척에 오는 네. 2024년에 준공을 목표로 건설 중인 화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이 화력 발전소가 들어섬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다라는 기대도 있지만 네. 여러 가지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점이요. 일단은 말씀하신 그 화력 발전소 석탄 부두 공사가 지금 삼척 맹방 해변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 맹방 해변 하면요, 명사 심리로 유명한 곳인데 이곳이 이제 좀 파괴되지 않을까, 지금의 모습을 잃지 않을까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역 주민분들께서는요, 해안 침식과 환경 오염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과연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 건지 화면을 통해 함께 만나보시죠. 현재 약 75%가량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삼척의 민자 석탄 화력 발전소 건설 현장입니다. 총 건설 비용의 한 10% 정도를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업체, 지역 물품을 좀 사용하자. 화력 발전소에 석탄을 공급하기 위한 부두를 건설 중인 맹방 해수욕장입니다. 세상에 우리나라 그 많은 해수욕장 중에 석탄 발전소 끼고 있는 해수욕장 하나도 없어요. 주민들은 발전소 건설에 따른 해안 침식을 크게 우려하고 있는데요. 이 해변 끝에 BTS가 왔다 갔다는 해변이 있습니다.
실제로 공사가 끝나고 발전소가 운영될 때는 BTS 조형물 뒤에 아마 석탄을 실은 배들이 좀 큰 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만 남지 않을까. 문제는 이 석탄 화력 발전소가 삼척 시내 가까이에 지어진다는 점입니다. 논란이 끊이지 않는 삼척 화력 발전소 문제를 취재했습니다. 동양파워를 인수한 포스코에너지가 회사 이름을 바꾸고 발전소 건설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시작은 지난 2014년부터였습니다. 정부의 제6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따라 삼척에 처음으로 들어서게 된 초대형 민자 화력발전소인데요. 총 4조 9천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2024년 4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매일 약 2,500여 명의 인원이 열심히 공사 중입니다. 총 건설 비용의 한 10% 정도를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업체, 지역 물품을 좀 사용하자. 그런 타겟을 정해서 저희들이 그걸 꾸준히 발전소 초기 건설 과정 공사 관리뿐만 아니라 그 지금 저희 목표도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지역 경제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장사 그래 좀 낫다고 봐야지. 더 시급도 가고 먹으러도. 인부들도 많이 오고 거의 포화 상태고요. 가까이 있는 동해까지 어떻게 보면 나가서 이렇게 숙소로 지내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발전소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집행하는 삼척시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매년 기본 지원 사업이 한 15억 정도 규모로 해서 건설 기간 5년 포함해서 약 한 35년간 지원하면 한 700억 정도 규모가 물론 들쑥날쑥합니다만 한 700억 정도 규모가 발전소 운영 기간 내에 매년 이렇게 이제 나눠서 들어오는데요. 그게 들어오게 되면 이제 발전 사업자가 주로 유경 사업에 주로 이제 투자를 하고 전기요금 보조 사업에 이제 투자를 하고 또 지자체가 삼척시 지자체가 건강검진 사업 위주로 해서 또 뭐 여러 가지 복지 사업에 이렇게 지금 투자를 하는 걸로 저희들 되어 있고요. 35년간 700억 원이라 한 해에 15억 원가량이란 말인데 과연 많은 액수일까요? 글쎄 우리 1년 삼척시 예산이 1년에 거의 지금 작년도 기준 한 8천억 되거든요. 그래서 8천억을 놓고 뭐 1년에 한 10몇억 이렇게 놓고 본다고 하면 사실 규모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뭐 큰 차지하지는 않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주민 복지를 위해서 또 이렇게 현금성 사업이 가능한 부분이 좀 있다. 이 특별한 용도로 되어 있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제 블루파워 같은 경우는 이제 중고등학생들 장학금을 주고 대학교 들어가면 또 축하금, 신입생 축하금 이렇게 해서 좀 주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또 조금 더 뭐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물론 지역 경제에 영향이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이 외에 다른 이유 때문에 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내 한 군데다가 짓는 이상한 발전소는 대한민국에 이것밖에 없어요. 25톤 트럭으로 680대를 갖다가 하루에 태워. 삼척 시민 입장에서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보다 발전소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걱정이 더 크다는 사람들. 그래서 이렇게 삼척 우체국 앞에서 도보로 매일같이 발전소 건설 반대를 알리고 있죠. 아니 자기 고향 사람들이 자기 고향을 갖다가 안 지켜. 취재한 날 이후 이미 500일 넘게 이어지고 있는 시위. 시청이 발전소 주변 지역에 들어간 거는 이 삼척 석탄화력이 유일해요. 저 굴뚝에서 조금 내려와서 보이는 저 시설이 바로 삼표 시멘트예요. 저 삼표 시멘트에서 어마어마하게 분진이 나오는데 그 오염물질, 1급 발암물질을 이 사는 주민들이 고스란히 지금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험 지역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북쪽에 GS 화력이라고 있어요. 2017년, 18년 이제 준공돼서 지금 돌아오고 있어요. 거기서 여기가 5km가 안 돼요. 이 여기 시내가 저 여고인 데까지 다 이미 5km 내에 들어서 발전소 주변 지역이에요. 이중으로다가 이미 여기는 오염원에 둘러싸여 있는 지역입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삼척시와 인접한 동해시에 현재 2개의 화력발전소가 운영 중이고 삼척시청 앞에는 삼표 시멘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석회석 광산에 삼척 블루파워라는 새 발전소가 지어지는 건데요. 대규모 발전 시설들이 시내 가까이 과밀하게 모여 있습니다. 석탄 발전소에서
사실은 연기가 한번 나와봐야 이게 알아요. 제가 근무하는 기지 바로 옆에가 동해 GS화력이 있거든요. 595짜리거든요. 거의 매일 석탄 떼면서 연기를 피워 올려요. 그러면 그걸 보면서 야 좋다라고 생각을 안 해요. 세상에 우리나라 해수욕장 그 많은 해수욕장 중에 석탄 발전소 끼고 있는 해수욕장 하나도 없어요. 석탄 발전소에 필요한 석탄을 실어 나를 하역 시설을 만들기 위한 작업입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공사가 시작되면서 해안 침식이 가속화되며 모래가 급격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해안 침식 문제로 주민들과 소송 끝에 해안 침식을 저감하는 방제 시설을 짓고는 있지만 예전에 길고 아름다웠던 맹방 해변의 모습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맹방 해변 끝쪽에 삼척시에서 관광지로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해변이 있습니다. 바로 세계적인 한류 스타 BTS가 앨범 재킷 사진을 찍고 갔던 해변이죠. 그 해변 너머엔 해안 침식 저감 시설 공사 관련 배가 보입니다. 우리는 여기 BTS가 뭐 왔다 갔다 해가지고 왔는데 와서 여기가 아닌 줄 알았어요. 저 밑에인 줄 알았는데 와서 보니까 여기가 너무 경관이 안 좋아요. 태국에서 온 관광객들입니다. We are Army from Thailand. BTS shooting battle here. We drive from Seoul to here. Construction is effect of development. We need to keep the pace like a natural. 아미들의 맹방해변 살리기 퍼포먼스뿐 아니라 삼척 시민 그리고 외부의 여러 시민단체가 화력발전소 건설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대형 있습니다. 부채 사업이다 보니까 지역에서 많은 한계를 느끼시는 것 같기는 해요. 어느 정도의 피해는 불가피하지 않냐. 그러면서 그걸 우리가 보상을 해주면 될 거 아니냐. 뭐 얼마 정도 지원해준다는 정도인데 산업 연관 효과가 있어서 지역 경제가 엄청 발전할 수 있는 시설도 아니고 오히려 삼척은 청정 산업, 청정 도시의 이미지로 먹고 살려고 하는 비전이 있는 도시였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이제 석탄재나 뭐 분진 뭐 이런 걸 걱정하면서 살아야 되니까. 정부가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탄소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확정했습니다. 지난 정권에선 2050년까지 탄소 배출과 흡수를 0으로 만든다는 목표로 2050년 이전의 모든 석탄 화력발전소를 폐쇄하고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로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죠. 한국은 지난해 다짐한 2050 탄소 중립을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이에 발맞춰 지역사회 여론도 석탄발전소의 조기 퇴출을 지지하는 목소리를 더욱 높였습니다. 특히 기후변화에 민감한 민심을 읽을 수 있는데요. 최근 삼척과 강릉 등 석탄발전소를 짓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여론조사 결과 역시 석탄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여론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렇게 많은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화력발전소 건설. 화력발전소가 생겨서 우리 지역 환경에 영향을 끼치는 건 극명한 사실일 텐데요. 주민들은 이런 심각한 문제를 대체 어디서 누구에게 하소연해야 하는 걸까요? 다음 주에는 삼척과 마찬가지로 민자발전소로 건설 중인 강릉의 안인화력발전소를 찾아갑니다. 이곳 역시 해안 침식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바다에다가 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는 그런 현상이 없었어요. 안인 해안사고 일대 해안 침식과 함께 생태경관 파괴에 대한 피해는 누구의 몫일까요? 수도권에 살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서 지방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는 모양새인데요. 강릉 안인화력발전소의 문제는 무엇인지 취재했습니다. 정말 누구를 위한 화력발전소 건설인지 좀 갑갑한 마음까지 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삼척 시내에 이렇게 많은 화력 발전소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주민분들께서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구나를 깨닫게 되네요. 네, 이 해안 생태 환경에 대해서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 해변에 있는 모래를 다시 붓고 해안 침식을 저감하는 이 시설을 만들고 있다고는 하지만요, 이 공사를 위해서 많은 배들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모습들을
무대를 이 해외에서 오신 분들, 관광객분들 그리고 BTS 팬분들이 본다면 어떤 마음을 가질지 참 걱정이 됩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많은 여론조사 결과도 역시 반대 의견, 반대 목소리가 높지만 해변에서의 작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들어서게 될 이 화력발전소가 주민분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이 시간에는요, 강릉 안인 화력발전소를 찾아가 봅니다. 이곳 역시 해안 침식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원주 소식이죠? 네, 원주에서 온 소식입니다. 요즘 크고 작은 문화 행사들이 다시 개최가 되면서 우리 노인분들도 다시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원주에서 실버 패션쇼가 아주 특별하고 멋지게 열렸다고 합니다. 그 현장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다양하고 아름다운 색감, 우리의 전통 의상 한복. 오늘 이 한복의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해 어르신들이 모였습니다. 잊혀져가는 전통 의상의 멋을 살리고 어르신들의 멋진 노년을 위해 열리는 원주 전통 의상 실버 모델 선발 대회 현장으로 가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게 아닌데? 아름다운 밤이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분 오늘 이곳에서요 아주 특별한 모델 선발 대회가 열린다고 해요. 지금 제 복장을 보면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패션쇼는 아닌데요. 아주 특별하고 아름다운 분들이 함께하는 패션쇼 지금 함께 가보시죠. 빛나는 무대를 위해 분주한 이곳. 시니어 한복 모델 선발 대회를 앞두고 준비에 한창인데요. 오늘 치러지는 행사를 앞두고 며칠 전 워킹 연습이 있었답니다. 이 모델의 첫 관문은 뭐니 해도 이 워킹이죠. 오늘 여기서 워킹 연습이 있다고 하는데 또 연습날 제가 빼놓을 수 없어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러 왔습니다. 가보시죠. 내가 가는 곳이 곧 런웨이. 모델의 자신감은 당당한 워킹에서 비롯된다고 하죠. 모델 못지않은 워킹과 여유 있는 미소까지. 와, 우리 어르신들 실력이 대단한데요. 워킹 연습으로 자세 교정뿐 아니라 인생의 즐거움도 얻는 건 덤이랍니다. 턱을 약간 내리시고, 자, 너무 예뻐요. 미소를 지으시고 한 발짝씩. 다리 힘 주시고 쭉, 여기가 쭉 펴지게, 쭉. 아니 제가요 이 지도해 주시는 거를 자세히 보면서 막 따라했는데 이 각도도 그렇고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요. 이 워킹이 생각보다 신경 써야 될 게 많고 중요한가 봐요. 그럼요. 이 워킹을 하게 되면 첫째 이제 몸이 건강해지고 자기 자세가 똑바라져요. 그리고 자존감도 넘치고 이런 걸 함으로 해서 나이 많아서 좀 더 즐겁고 행복한 생활이 될 수도 있고. 걸음 연습이 너무나 재밌다는 어르신들. 서툴러도 새로운 도전 그 자체가 즐거움이랍니다. 밝고 당당한 실버 문화가 확산되는 요즘, 황혼의 시간을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보낼 수 있다면 그만한 행복은 없겠죠. 아니 이 두 분 다 모델 처음 하시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해보신 적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참가하시게 되셨어요? 네, 우연한 기회에 이렇게 광고 한번 보고 주위에서 하시는 모습 보고 해서 굉장히 제가 이 분야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참가하게 됐어요. 예전부터 이렇게 한복 예쁜 옷 입고 이렇게 예쁜 모습을 이렇게 사진도 좀 찍어보고 싶었는데 이런 기회가 주어져가지고 너무 즐겁고 행복합니다. 제가 올해 46년생 76입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고 그러다 보니까는 좀 먼저 생활이 좀 여기 온 지가 1년밖에 안 돼가지고 쓸쓸했어요. 그래서 워킹을 하다 보니까 참 내한테 덕이 많아요. 실은 별로 없어. 그래서 행복하고 즐겁고 하루하루의 삶이 진짜 좋아요. 그리고 또 운동이 되고 다리가 튼튼해져요. 아니 보니까 모델분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시는데 몇 분 정도가 무대에 오르세요? 총 37분이고요. 그중에 장애인 친구들이 7명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행사가 기획된 걸까요? 이 행사를 기획하게 된 것은 초고령화 시대를 맞이해서 조금 더 즐거운 중년, 재밌는 노년을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게 되었고요. 수상하신 분들은요, 지역에서 시니어 모델로
여러 행사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해외에 나가서는 우리나라 전통 의상을 알리고 우리나라 홍보 도우미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경연에 앞서 색소폰 연주와 전통 의상 퍼레이드 등 식전 공연이 이어졌는데요. 시작부터 축하 무대와 행사장을 채운 관객들로 열띤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더 완벽한 무대를 위해 꿈꾸는 나무 장애인 학생들의 무대도 진행됐는데요. 이제 본격적인 행사가 시작됩니다. 제7회 UN 평화무대 원주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멋들어진 우리의 전통 의상, 한복을 입은 어르신들의 매무새가 눈길을 끕니다. 사람의 걸음걸이에는 지금껏 살아왔던 인생이 담겨 있다고도 하는데요. 한복과 어우러진 한 걸음 걸음마다 어르신들의 당당하고 우아한 품위가 느껴집니다. 이게 바로 실버 모델의 중후한 멋이겠죠. 자긍심으로 찬란했던 무대입니다. 아니 오늘 가족분들이 응원을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아니 따님이세요? 네, 딸이에요. 아 따님도 키가 크시다. 아니 혹시 어머님이 무대에서 워킹하는 거 직접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많이 딸렸을 텐데 당당하게 걷는 모습을 보고 되게 뿌듯하고 한편으로는 되게 부러웠어요. 오늘 우리 엄마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자랑스러운가요? 네, 오늘 1등입니다. 할머니 최고. 네, 언니가 먼저 지원하고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언니가 추억 만들기 한번 해보자고 해서 뒤늦게 지원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대전에서 이게 시니어 동아리 이렇게 단체 모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친구를 한번 추억 삼아서 가자고 해서 왔습니다. 이번에 그 심사 기준은 자태하고 얼굴하고 표정 이거 세 가지인데 자태라는 것은 걷는 자세를 얘기하는 거고 표정은 이제 얼굴의 그 표정을 얘기하는 연기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델도 연기력이 좀 있어야 되거든. 그다음에 포즈라는 것은 걷고 왔다 갔다 했을 때 이거 뭐 맵시가 있냐 없냐. 그래서 각각 20점 해가지고 총 60점 만점으로 되어 있거든요. 실버 모델 경연대회는 마무리되고 대회가 끝나기 전 시니어 모델 동호회의 축하 무대도 이어졌는데요. 잠시 감상해볼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늘 건강하시고 날마다 좋은 날만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상자 윤금보 대상자 윤금보 이번 행사의 대상 윤금옥 씨의 워킹 실력 여유 있는 자세와 아름다운 미소가 눈에 띕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1등 하셨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소감은 예상치도 않았는데 대상을 받게 돼서 너무 좋죠. 사실은 영광입니다. 앞으로 어떤 활동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해요. 앞으로 저는 운동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배드민턴하고 골프는 배드민턴 한 20년 쳤거든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서 또 여기 모델 선발대회 대상을 탔으니까 여기 주어진 역할에 좀 최선을 다하려고 생각합니다. 회장님, 이 선발대회가 무사히 끝났는데 앞으로는 계획이 있으세요? 앞으로 계획은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희망과 용기를 주고 싶고요. 또 건강하고 또 자존감 넘치는 그런 일들을 앞으로 더 해나갈 겁니다. 건강하고 당당한 노년을 찾기 위해 치러진 오늘 대회에서 자긍심으로 찬란한 무대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한복이 주는 곡선의 아름다움과 노년의 여유롭고 중후한 멋이 함께한 오늘 행사 어떠셨나요? 인생의 후반전 제2막을 열기 위한 어르신들의 멋진 행보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정말 전문 패션 모델 부럽지 않은 그런 자체였습니다. 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젊은 분들보다도 걷는 모습이 더 멋졌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맞습니다. 이 어르신들의 인생 2막을 위해서 또 건강을 위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멋진 워킹 연습해서 실제로 패션 모델에 나서신 우리 어르신들의 모습이 정말 열정적이고 보기 좋았습니다. 네, 원주 지역에는요 실버 모델이 없어서 이번에 이렇게 선발을 하게 된 거라고 합니다. 앞으로도요 국내외에서 우리나라를 알리는 멋진 활동 펼쳐주시길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방송 강원 365 잠시 뒤에 이어가겠습니다.
일상을 새롭게 만들 2022 춘천 MBC 프로그램. 신개념 리얼리티 예능 강원도 중소기업과 취업준비생의 특별한 만남. 토요일 오전 가구 잡소. 최주봉과 함께 떠나는 전국 여행. 멋과 맛과 향을 따라가는 금요일 저녁 테마 기행 길. 16개사 지역 MBC 우수 다큐멘터리 선별 세상을 탐구하는 특별한 시간. 금요일 오후 다큐엠. 강원도의 생생한 소식. 문화, 예술, 스포츠, 일상의 모든 이야기. 월화수 저녁 생방송 강원 365.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춘천 MBC 오리지널 웹예능까지. 당신의 새로움 춘천 MBC가 함께합니다. 생방송 강원 365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29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계속해서 실시간 소통 채널 열고 여러분들의 댓글과 메시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 메시지로 많이 남겨주세요. 자, 유튜브 실시간 라이브도 있습니다. 유튜브 채팅창에도 이야기 보태줄 수 있으니까요.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국은 지금 오늘은 울산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강원도 지역에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네. 이럴 때 비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비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 울산에 있는 재난안전연구원을 찾아가 그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곳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실증 실험센터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집중호우 인지 체험이 있어서 한번 찾아와봤는데 뒤쪽에 물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스프링클러에서 나는 물밖에 없어요. 그럼 실제로 비가 어디서 내리는 걸까요? 빗줄기가 엄청 굵어져요. 와! 어머. 실제로 비가 내리는 그 현장이잖아요. 제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머. 이 빗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는 실내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무서운 마음, 공포감이 좀 듭니다. 지금 이 빗줄기가 2016년에 차밭대 그 현장에서 느낄 수 있었던 비의 양이거든요. 근데 그때보다 더 심했던 건 여기는 실내라서 비바람이 안 불지만 그 현장에서는 비바람의 폭우에 그리고 강물에 차들이 다 떠내려가고 나무가 꺾일 정도였습니다. 그때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리고 공포감이 느껴졌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집중호우가 발생하게 되면 현장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물놀이를 가거나 바캉스를 떠났을 때 이런 경우 폭우나 집중호우가 쏟아졌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돼요? 이런 집중호우가 내리는 상황에 어떤 야외나 이런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고 계신다면은 빨리 그 지대가 높은 곳으로 대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물이 불어나는 상황에서 이 건널 수 있겠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물의 높이가 무릎 정도까지만 와도 이 성인 남성이 서 있기 힘든 정도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만약에 물을 급히 건너가야 되는 위급 상황이라면은 안전장치나 로프 없이는 절대 건너가시지 않는 게 좋으시고요. 이럴 때는 높은 곳으로 대피하셔서 구조를 요청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차가 점점 물에 차기 시작한다 이런 상황이 된 거거든요. 차가 가고 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차에 물이 안 들어왔거든요. 근데 지금 제 눈앞에는 물이 이만큼 보여요. 앞에 범퍼가 다 잠겼어요. 여기서 당황을 하면은 더 놀라게 되는 거겠죠, 여러분? 지금 제 발목까지 물이 찼어요. 지금 차가 유리까지 다 찼어요. 이 소리 들리세요? 우와! 여러분, 이럴 때 당황하면 안 되지만 당황이다! 여러분, 물이! 저 무릎까지 찼어요. 어떡해. 허리까지 찼어요. 자,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침착하게. 물에 잠겨서 몸이 뜨기 시작했어요. 자, 이때 문이 열릴까요? 조금씩 열리나요? 열린다. 와, 제가 만약 그 순간 당황을 했더라면 정말 못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은 거죠. 이러한 상황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당황하지 않는 게 좋은데 일단은 차가 그 물에 침수가 되면은 차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가장 먼저 당황을 하실 텐데요. 차 문이 열리지 않는 이유는 그 차 밖의 수위가 차 안의 수위보다 높기 때문에 수압에 의해서 문이 열리지 않는 거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빠르게 그 차량 밖으로 탈출하는 게 좋은데 이런 쇠뭉치나 망치나 유리창을 깰 수 있는 도구가 있다면 유리창을 깨고 유리창이 내려간다면 내리면 좋겠죠. 깨고 탈출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차 안에 어떠한 쇠뭉치나 유리창을 깨기 위한 도구가 없다면 차량 목받침을 빼면 그 연결고리에 쇠붙이가 있습니다. 그 쇠붙이로 차량 가장자리를 강하게 강타를 해서 유리를 깨고 탈출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어느 정도까지 기다렸어야 되는 건지. 저희들이 통상 내수위와 외수위를 차이를 측정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성인 남성일 경우에는 외수위와 차량 밖의 수위와 차량 안의 수위가 30cm 이하로 줄어들 때 이제 문을 여실 수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30cm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허리까지 물이 조금씩 차오를 때 딱 밀기 시작하니까 문이 열리더라고요. 근데 그럼 실제로 여러 재난들이 있겠지만 우리 울산이어서 꼭 기억해두고 염두에 두어야 할 재난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최근 한 10년 동안의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이런 하천 범람이나 급류에 의한 휩쓸림 사고가 가장 많고 전체 집중호우 사고의 한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제 16년도 차바 당시에도 이러한 급류에서 휩쓸리는 사고 사례가 있었고요. 하천이 범람했거나 도로가 유실된 곳 그리고 야영장의 계곡에서 집중호우 시 갑자기 물이 불어나고 이러한 물을 건너거나 미리 신속히 대피하지 못해서 이런 급류에 휩쓸린 사고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고들을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세월이 흐르면서 건물들도 나이를 먹게 됩니다. 네. 이렇게 노후된 건물들을 그냥 허물어 버리기보다는요, 아주 현명한 이 리모델링 방법을 통해서 그간의 역사도 잘 살리고 새로운 변신을 꾀할 수 있는 방법이 꽤 있죠. 네, 맞습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이곳도요, 바로 그런 공간 중 하나인데요. 이 도심 가운데서 시민들과 함께 꿈을 찾게 될 예술촌입니다. 어떤 곳인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한적한 아파트 단지 사이에 위치한 이곳. 예쁘고 정돈된 모습의 건물들이 줄지어 들어서 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인적도 드물고 지나치리만큼 고요한 이곳. 더 수상하게 느껴지는데요. 궁금한 건 못 참는 이정경 리포터. 급기야 건물을 급습해보는데요.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 여기 뭐 하는 곳인가요? 누구세요? 나가세요. 아니, 여기 어떤 곳인지만 말씀해 주시면. 저 안 한다니까. 나가세요. 나가야 될까요? 네, 나가세요. 어렵네. 여기 도대체 뭐 하는 데야? 여기 진짜 정체를 알 수가 없어. 여기는요, 도대체 뭐 하는 곳이에요? 여기는 문화예술로 예술인과 시민이 함께하는 공간 춘천예술촌입니다.
문화예술을 통해 생기를 되찾은 춘천예술촌을 만나봅니다. 높게 솟은 아파트와 빌딩 사이에 나지막한 건물들이 여러 개. 조용하면서도 정갈한데요. 하지만 옛날엔 지금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군 관사였던 곳이 예술촌으로 이렇게 탈바꿈할 수 있었어요? 네, 군 관사로 활용되다가 오랜 기간 유유지로 남겨졌던 공간이 예술인들은 안정적으로 창작 활동을 할 수 있고 시민들은 일상적으로 문화예술을 경험할 수 있는 춘천의 대표적인 문화예술 거점 공간으로 변모한 거죠. 네. 그럼 어떻게 보면 좀 버려져 있던 공간이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낙후된 건 물론이고 시민들이 접근하기 어려웠던 옛 기무부대 관사가 문화예술 공간으로 리모델링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춘천예술촌이라는 이름으로 문을 열었는데요. 현재 다양한 분야의 작가 11분이 입주해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 되게 예쁘다. 이 예술가의 향기가 뭔가 물씬 풍겨오는 그런 느낌? 입주 작가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도심과 자연이 어우러진 곳에서 작품도 더 멋지게 나올 것만 같습니다. Congratulations, 작가님의 첫 입주를 축하합니다. 우리 입주하기 그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가요? 그건 잘. 나는 일단 된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맞나요? 작가님은 어떤 작품을 주로 그리고 계세요? 저는 그냥 일상 속에서 스쳐 지나가는 기억 속 이미지들을 좀 드러내서 그거를 한지랑 연필이라는 매체를 이용해서 이제 무수히 긋고 쌓아 올리는 방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표현 방식은 스스로의 좀 내면을 들여다보고 삶의 본질과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내면은 어떠세요? 제 내면이요? 네. 제가 오늘 한번 그림으로 한번 제 내면을 한번 표현해봐드려도 될까요? 네네. 펜 주세요. 과연 어떤 내면이 표현될까요? 아무래도 어렸을 때 미술학원 좀 다녔거든요. 제가 또 사교육을 좀 받았어요. 그래도 가끔 칭찬도 듣고 그랬는데 뭔가 이렇게 제 내면이 진짜 드러나는 그림이 나올 것 같아요. 이게 스트레스가 좀 느껴지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스러운데. 작가님, 저 다 그렸어요. 짠! 짠! 아이고, 보시지도 않고, 우와! 박수를 치세요. 너무 귀여운데요, 근데? 저의 5살 때 모습집을 한번 그려봤어요. 귀엽죠? 네, 이렇게 귀여웠는데, 제가 지금은. 콩나풀이었네? 네? 진짜 쌍꺼풀이 이때는 없었어요. 네, 19살이 지나던 그 어느 순간 뿅 하고 생겨났죠. 이런 마음이에요. 제가 지금 정말 큰 호통을 쳐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작업할 수 있게 돼서 더없이 기쁘다는 이호숙 작가님. 다른 분야의 작가들과도 함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합니다. 전에 작업할 때는 혼자 작업하는 시간이 이제 길어지니까 방향성을 잃어버릴 때도 있었는데 이제 예술촌 들어와서는 그 다양한 작업을 하는 작가들이 많으니까 작가들과의 그런 작업 이야기, 재료 이야기 이런 걸 하면서 다음 작업에 대한 그 고민을 좀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기는 해요.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받기도 하는데요. 이제 다음 작가를 만나러 갈 차례. 춘천의 자연을 벗삼아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이광택 작가.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와, 작가님 지금 그림 그리고 계신데 작가님은 어떤 테마로 보통 그림을 그리세요?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이상향을 그리니까 주로 자연을 많이 소재로 선택하고요. 우리 현대인들의 불안 같은 것을 해소시켜주는 위안으로서의 그림을 그리고 있거든요. 춘천에서 태어나서 보고 자랐던 풍경들이 이광택 작가의 개성이 더해져서 새롭게 태어납니다. 저와 그 집사람의 어떤 심리 상태를
저렇게 왜곡된 몸과 과장된 표정으로 그림에 한번 옮겨봤는데요. 우리 사모님은 이 그림 보고 어떤 반응을 좀 보여주셨어요? 아니죠. 본 적이 없죠. 비공개. 아직까지. 사모님 보시고 충격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한편 좋아할 것도 같아요. 아, 그래요? 저렇게 자신의 몸매를 저렇게 가늘게 표현했으니까. 허리 저렇게 한 줌으로. 아, 그렇지. 나름대로 또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연 그러실지. 사모님이 허리가 한 줌이 아니시겠어요? 한 줌이 아니죠. 몇 줌이지, 몇 줌. 이 춘천예술촌은 작가님한테 어떤 의미가 있나요? 시민들과의 소통이 예술가에게는 더없이 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다 보면 시민들도 지나가시고 또 창문 너머로 보시면 들어와서 같이 인사도 나눌 수 있고 또 행사가 많이 있거든요. 1년 안에. 그런 행사도 함께 하면서 시민들과 예술을 함께 향유하면 그것처럼 좋은 또 이런 공간이 어디 있겠어요. 시민들과 예술가의 소통이 장이 될 수 있는 춘천예술촌. 시민창작동에서는 일반 시민들을 위한 예술교육과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혹시 춘천예술촌 앞으로의 계획도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입주 작가님들의 창작 결과물을 전시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으실 거고요. 또 예술인들과 시민이 함께하는 문화예술 활동이 9월경부터는 이 예술방앗간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멀게만 느껴지던 옛 건물이 시민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술인과 시민이 함께하는 공간을 꿈꾸는 춘천예술촌. 이곳에서 더 향기롭고 더 아름다운 문화예술의 꽃이 피어나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기무부대 관사로 사용되던 건물이 리모델링돼서 시민들에게 개방이 됐는데 사실은 기무부대 하면요 왠지 좀 딱딱할 것 같고 아무나 들어가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는데 이런 곳에 가서 문화예술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다고 하니까 더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춘천예술촌에 입천해 있는 11명의 작가의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고요. 또 직접 예술 작품을 만들어 볼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예정돼 진행이 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그동안 문화체험에 갈증을 느끼셨던 시민분들에게 참 기분 좋은 소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앞으로 더 좋은 소식들로 다시 만나뵐 수 있길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시청자 소통 채널로 도착한 사연 살펴볼까요? 네. 자, 한여름밤의 꿈님입니다. 좀 전에 운전하는데 사고 날 뻔했습니다. 앞이 잘 안 보여요. 모두 빗길 조심 운전하세요. 명수, 용석 아나운서도 안전 운전하세요 라고 사연 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도 비가 많이 내릴 때는요. 정말 운전 항상 조심하라고 인사만처럼 남기고 있는데요. 맞아요.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요. 속도 낮추셔야 되고 그리고 너무 비가 많이 내려서 시야가 가린다 했을 경우에는요. 운전하실 때 비상등 켜시고 운전하시는 거 좋으실 것 같아요. 비상 전멸등 말씀하신 거죠? 네. 아주 좋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이어집니다. 명사십리 맹방해변, 곱고 부드러운 모래해변을 지켜주세요 라고 하셨네요. 해외에서 온 BTS 팬분들도 정말 그 공사하는 배들 보면서 좀 안 좋다라는 의견을 내비치셨거든요. 맞습니다. 아마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또 지켜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이 명사십리 정말 흰색 그 고운 모래가 너무 아름다운데 맞아요. 안타깝긴 합니다. 네, 잘 해결이 될 수 있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이는 숫자일 뿐 늘 배우고자 하는 의욕은 인생은 언제나 즐겁게 우리 멋진 시니어 모델분들 응원합니다 해주셨습니다. 정말 멋지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한복 자체가 워낙에도 아름답기 때문에 걸어가시는 그 자태 걸음걸이를 보면서 저희 정말 놀랐잖아요. 아니 명수 씨가 진짜 우리 한복이 진짜 예뻐 막 이런 얘기를 계속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맞습니다. 또 모델분들이 또 아름다운 워킹을 해주셨기 때문에 더 빛났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다음 사연 수기님. 숫자는 숫자일 뿐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나 있을지 청정 해역을 헤치는 걸 불보듯 뻔한 것 같습니다. 돈이면 다 된다는 이 세상 제발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말아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화력발전소에 대한 의견 남겨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도요 강릉 아닌 화력발전소 이야기 이어지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계속 이어집니다. 누가 시니어래요. 너무 젊으셔서 언니라고 불러도 될 것 같아요. 오빠 언니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요.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면 계속 사람이 젊어진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저희도 언니 오빠라고 불러도 될까요? 네. 좋은 말씀이에요. 네네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흔들린 우동님. 내가 제일 잘 나가. 오늘만큼은 우리 엄빠들이 최고 섹시하고 멋집니다. 뉴욕 패션 위크가 부럽지 않아요. 맞아요. 아까 실제로 1등 하신 우리 수상을 하셨던 분 이제 따님께서도 같이 나오셔가지고 응원을 해주셨거든요. 진짜 우리 엄빠들 최고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햄님 주셨습니다. 네, 모델분들 어쩜 저렇게 자세가 좋으시죠? 비법이 뭘까요? 그러게요. 저도 배우고 싶어요. 사실 자세만 바르게 해도 건강하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저렇게 허리를 쫙 펴시고 정말 당당하게 걸음걸이 걷는 거 보니까 저도 좀 배워보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허리를 딱 고추 세우고 평소에도 저 자세 유지한다면 네. 분명히 허리 건강에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저희도 어깨 펴고 네. 당당하게 걸읍시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생방송 강원 365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 코로나 확진자 수가 4만 명을 넘으면서 사실상 재유행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걱정스러운 상황 속에서 정부가 4차 예방접종 대상자를 50대와 18세 이상 기저질 환자로 확대했습니다. 자, 면역 회피력이 강하고 전파력까지 빠른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하위 변이입니다. BA.5가 지금 국내에 아주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네, 너무나도 빠른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8월 중순부터 9월 말까지 20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때가 딱 또 여름 휴가철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더 걱정이 큽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 또 시민분들 끝까지 이 방역 체계들, 방역 수칙들 잘 지켜주시면서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전해드린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 풍성한 소식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